국민의 절반이 산다는 아파트. 흔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렇게 보니 숨이 콱 막힙니다. 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탈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마당이 넓은 2층 집, 다락방 그런 거 갖고 싶고. 2층 집의 다락방 부럽습니다. 저의 로망은 딱 하나 있었어요. 개를 키우고 싶다. 어머, 이뻐라. 그 중에 하나가 벽난로였어요. 그래서 벽난로가 하고 싶었는데 공기가 이제 살짝 나와. 꿈을 이루셨네요. 남자로서 내가 우리 식구가 필요한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짓고 싶다.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 어떤가요? 젊을 때 전원 생활하고 나이 들어선 도시에 사는 많이 그런 것 같아.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2층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꿈만 같았죠. 개를 내 평생 이렇게 개를 내가 직접 키워보게 되는구나. 나도 나를 따르는 이 충견이 하나 생겼구나 했는데 지금은 개가 없어요. 행복한 전원 생활을 위해 감행한 8가족의 도시 탈출.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의 귀촌은 성공일까요? 우리보다 먼저 용기 낸 소나무 마을 사람들의 귀촌 생존기를 만나봅니다. 소나무 마을 8가족이 사는 곳은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카메라가 소나무 마을을 처음 찾았을 때 아이들은 사모집 마당에서 눈썰매를 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미끄러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아빠가? 네. 이거 뭐게요? 계단인게요, 미끄럼틀이게요? 미끄럼틀. 원래 계단이었는데 눈을 여기다 쌓은 거예요. 도시에서는 눈이 쌓이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놀이가 되는군요. 눈도 치우고 아빠는 운동하고 아이는 신나고 일석삼조네요. 애들이 아빠 칭찬 많이 하던데. 저요? 네? 아니에요. 예, 애들 뭐또 타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었어요. 눈이 자주 오나 봐요, 여기가. 아 근데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오네요. 같은 아산인데 틀려요. 아파트 쪽하고. 재작년 들어온 경운이네까지 소나무 마을엔 8가족이 삽니다. 소나무 마을에 가장 먼저 집을 짓고 들어온 신은재 씨네 집입니다. 잠깐만. 오수관에 물 내려가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확인차 나왔습니다. 이젠 물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감이 잡힌답니다. 이런 게 막혀버리면 공사가 크니까. 아버님 여기 오셔서 거의 전문가 다 되셨겠어요. 안 할 수가 없죠. 해야지. 사람 부르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들고 그러니까. 큰맘 먹고 집 지어 이사 온 지 벌써 4년째. 이 잔디 내가 다시 못 써요. 근데 울퉁불퉁하잖아요 지금. 이 투습되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는 이제 보도블럭인데 이거를 저기 경기도 분당에서 사갖고 와갖고 직접 심었죠 하나하나씩. 어디 마당뿐인가요? 집안 곳곳에 은재 씨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젠 아까워서 팔 수도 없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 입힌 거 이게 2번을. 이전에 아파트에 살 때와는 다르게 평생 살 집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한 2년 3년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드디어 내 집다운 내 집이 생긴 거죠.
남들은 귀촌 하면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데 은재 시대는 아무 연고 없는 아산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곳에서 막둥이 셋째가 태어나 다복한 5 식구가 됐습니다. 은재 씨의 직업은 경찰관입니다. 처음에 경찰 생활 시작은 어디서 하셨어요? 서울에서 있죠. 서울에서 여기로 계속 출퇴근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 2010년도 8월달에 들어왔으니까 만 3년 한 9개월 정도는 출퇴근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뭐 이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서 뭐 3시간씩 출퇴근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려온 거죠. 여기 계속 살려고. 전원 생활이 좋아 아산에 왔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근무지까지 옮긴 은재 씨. 덕분에 아이들의 아토피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내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남편의 새로운 모습도 새록새록 발견 중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을 못 봤었죠. 네, 근데 되게 자상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파트 생활할 때는 일 끝나면 바로 와서 씻고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자거나 귀찮아했죠. 소나무 마을 2호 쌍둥이네 집. 한 달에 한 번 있는 마을 모임이 열렸습니다. 한 집에서 하나씩 가져온 음식으로 상이 푸짐해졌습니다. 아빠들의 직업은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사 오기 전엔 모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소나무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17명, 여기서 태어난 아이도 3명입니다. 요즘 보기 힘든 대부대죠? 오늘 모임의 안건은 1년에 2번 가는 마을 여행입니다. 1박 동안 서울 갔다 오고 뭐 하려고 그래? 촌년이야 서울 가게? 시골 사람은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만나 함께 산 지 4년. 허물없는 가족이 다 됐네요. 새벽 5시 반.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아,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한 대기업의 연구원인 김종률 씨는 평택까지 출퇴근합니다. 하루에 100km 왕복이니까 거의 지금 몇 킬로 드셨다고요? 73,000km 정도 뛰었네요. 지금. 2년 조금 더 됐거든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디젤로 바꿨죠. 곤혹스러울 법한 출퇴근 거리인데 익숙해지니 할만하답니다. 먼 길 가기는 쌍둥이 아빠 정택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대행사를 운영하는 택순 씨는 KTX로 서울까지 출퇴근합니다. 오늘은 열차가 연착해서 아슬아슬하네요. 이게 변명이 안 돼요. 열차가 늦어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충청도에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내려오죠 그랬냐고. 웃으며 출근할 수 있는 건 이곳이 더 이상 벗어나기 두려운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마을 17명 아이들 중에 11명이 인근 거산초등학교와 부서 유치원에 다닙니다. 버스 타고 5분 거리지만 인도가 없어서 얼마 전 스쿨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거산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입니다. 폐교 위기까지 갔다가 되살아났죠. 쉬는 시간이냐고요? 아닙니다. 겨울철 민속놀이 수업입니다. 거산초등학교는 생태교육 중심의 수업으로 유명합니다. 일부러 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아예 집을 옮긴 경우도 많습니다. 소나무 마을 사람들도 이 학교 때문에 연고도 없는 송학년을 선뜻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교실 풍경은 도시의 교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라고나 할까요? 덕분에 지금은 학생 수가 100여 명이나 됩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그 아이들하고 어떤 일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학교 너 그렇게 하면 학교 안 보낸다 하면 바로 해결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 학교를 오는 걸 되게 행복해요. 거산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아이들이 학교 뒷산을 찾았습니다. 생태 수업 시간입니다. 여기도 집 있네. 소나무 마을 현우 엄마도 보입니다. 산에 올라오면요. 밑에 있는 게 다 보여서 좋아요. 잘 있어. 현우 엄마는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생태 수업에 한 달에 한 번씩 보조교사로 참여했습니다. 지우야, 가득 담긴 것 같아. 거산초등학교 학부모는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생태 수업입니다. 생태 수업 보조교사를 하기 위해 현우 엄마 정인 씨도 지난 1년 동안 생태 교육 수업을 따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옆집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학교 끝난 지가 언젠데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현우네 집이 들썩들썩합니다. 앞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어느새 다락방을 차지했습니다. 날이 좋았으면 코빼기도 못 봤을 텐데 그나마 오늘은 날이 추워 집 안으로 옮겨왔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미친 듯이 놀아요. 집에 오라는 소리를 제일 두려워해요. 퇴근 이러거든요. 우리가 6시면 지금 해가 일찍 져서 5시 반이면 퇴근하는데 보통 이제 여름에는 6시면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기 싫다고 맨날 그러고 놀아요. 소나무 마을 아이들에게는 내 집 내 집이 따로 없습니다. 음료수가 어디 있는지 척척 알아서 꺼내 먹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마을 엄마들은 간식거리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처음 이사 올 때만 해도 현우는 낯가림이 심했답니다. 하지만 웬걸요, 지금은 동네 개구쟁이 순위를 다툰답니다. 아산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신은재 씨. 은재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이곳으로 전근 왔습니다. 예,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기예요.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곳으로 자청해서 전근을 왔다고 하면 모두 의아해합니다. 옛말에도 자고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는데 왜 거꾸로 내려왔느냐는 거죠. 일단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게 피곤한 거죠. 직장 생활에서. 그래서 저 서울에 사는 분들도 직장이 서울인데 경기도나 그런 쪽으로 내려가는 게 왜냐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내려가기를 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전셋값은 오르고 매일 쪼달리고 그러는 거죠. 성공보다는 귀촌을 선택했다는 건데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도시로, 더 큰 도시로 가는 이유는 더 큰 물에서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은재 씨는 마음을 비우셨나요? 여기서도 진급할 기회는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 인원이 있고 심사가 있고 특진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거기 기회가 많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조금 포기했다는 포기할까요? 네, 그런 기회를 포기했다는 거지.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현우 아빠 안일배 씨는 아산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저기 살았어요. 저 아파트에. 소나무 마을로 오기 전까지 현운에는 달단지 사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퇴근할 때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주말에 펜션에 여행 가는 기분 뭐 그럴 때는 참 좋아요. 지금은 전원주택에 정을 붙였지만 한동안은 아파트가 그리웠답니다. 첫 해 한 1년 반 동안은 한 번 제가 말을 꺼냈어요. 다시 아파트 가서 생활하는 건 어떠냐고. 이거 자꾸 아파트의 편리함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은 뭐 눈이 와도 걱정이 없고 또 회사도 가깝고 또 앞에 슈퍼도 있고 뭐 모든 게 배달이 다 되잖아요. 먹고 싶은 게. 근데 그 당시만 여기는 뭐 통닭도 배달이 안 됐고 뭐 겨울에 눈 왔을 때 그 불편함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주말에 약간 외로움? 그때는 8집이 다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좀 적응하기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소나무 마을에서 30여 분 거리, 여기만 나와도 번화가입니다. 일배 씨가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입니다. 모이면 언제나 현운의 귀촌이 화제입니다. 소주 누르면 소주 오잖아.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땅 계약했어. 다음부터 또 집 지어.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순간 나는 며칠 잠이 쉬지 않았어. 형수님한테 건배. 정말 이 아파트 살고. 일배 씨의 선택은 부럽지만 선뜻 용기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거야. 결혼식 때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누구도 알아. 애들은 쫓으면 좋고 자연 가서 살면 좋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 반대 100%. 애 학원 가기도 힘들고 마트도 멀고 병원도 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실. 근데 4년을 해본 나로서는 처음에도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할만하다? 해볼만하다 이것도. 나도 없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집에 가려면 대리기사와 그 기사가 타고 나올 차까지 둘이나 불러야 하지만 그래도 현우 씨는 지금이 좋습니다. 소나무 마을 사람들은 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 올렸어요, 이 사진을. 그리고 함께 살면서 마을에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했던 귀촌이 현실로 가시화되기까지 생각해보면 참 겁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희를 반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사 와서 몇십 년을 살아도 토박이가 아니라는 말을 되게 서운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우리 지안이 여기서 났어요. 지안이 여기 토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의 고향이 된 거죠, 여기가. 서울, 일산, 부산 사는 곳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싸고 좋은 땅을 구해 함께 살자. 가까운 천안에 살았던 정인 씨가 발로 뛰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땅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여기 위에는 밭이었고 밑에는 논이었거든요. 되게 예뻤어요. 한 필지로 묶여있던 논밭이었는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동산은 이제 도시의 그 부동산하고 다르게 정말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좋은 땅을 이렇게 안 내줘요. 그래서 보통 뭐 이장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좋은 땅을 구하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뭐 소학면,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발로 뛴 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타포. 있는 거 해가지고는 땅을 구입하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딸랑 이런 거? 그런데 막상 땅을 사고 필지를 분할해 집을 지으려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리 나이 때 젊은 그 부부들한테는 집이 전 재산이거든요.
굉장히 이건 잘못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를 거치면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괜찮다. 서류만 넣으면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바로 허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막상 준비해서 허가를 이렇게 들어갔더니 농지 연접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는 한꺼번에 8가구 인허가를 해줄 수 없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오해했고 국토부를 포함해 7개 부서에 질의한 끝에 어렵사리 건축 허가를 얻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조금 더 큰 병수를 내가 살 테니까 내가 돈을 더 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에 필지 분할, 가분할한 그 상태를 가지고 1, 2, 3, 4 정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정한 거에 대해서는 불만들 없이 하자. 드디어 토목공사 시작. 그런데 한 달이면 끝난다던 공사는 비 때문에 6달이나 걸렸습니다. 집은 2월 달에 팔았는데 드롱이는 8월 11일 날 돌아왔어요. 19일 날. 그럼 진짜 밖에서 오래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둘째 처형한테 굉장히 신세 많이 졌죠. 예, 저희가 안방 차지하고. 가장 큰 난관은 수도 문제였습니다. 마을의 관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입니다. 엄청나게 싸웠죠. 멱살 잡아가면서까지. 저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굳이 그 나이 많으신 분한테 멱살까지 잡으면서까지 우리가 그걸 꼭 지켰어야 됐나? 어찌 보면 너무나도 그 수도를 연결해준 게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이 농지의 텃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단체로 들어와서 사는 것에 대한 시샘 정도? 뭐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이 마을 사람들과 등을 돌리느냐 마느냐 길어져 있었는데 당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곳은 원래 있던 마을의 관정뿐이었습니다. 관정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지하수를 파서 저장했다가 쓰는 물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쉽게 물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이면 물을 많이 쓸 텐데 나중에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 해도 여기도 12집이고 10집이고 또 저기 이거 2채가 짓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15집이 먹다가 물이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시에서니 이걸 저기 보조해서니 파주니 거기를 별도 파거라 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주자 말자 말이 많은 가운데 시간만 자꾸 지났습니다. 단지 수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앞으로의 생활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발전 기금도 좀 더 내고 또 수도 그 상수 요금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르신들을 우리가 마음을 많이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에 무슨 행사 있으면 무조건 참석을 하려고 그러고 참석해서 같이 자꾸 얼굴을 봐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서운한 것도 풀어지고 또 뭐 어르신들 술 한 번 이렇게 받아서 드리면 금방 풀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집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집이 차례로 완성돼 입주했고 재작년 지순회까지 들어오면서 8가구 소나무 마을이 완성됐습니다. 소나무 마을 7호 시에는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벽난로가 들어오는 날. 벽난로는 시엄마의 꿈이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뭐 몇 가지 로망이었어요, 로망.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남편이 집 설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하면 그 부분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겠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벽난로였어요. 그래서 벽난로가 하고 싶었는데 그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건데 또 전원의 로망이잖아요. 드디어 첫 실험 가동입니다. 듣는 것도 선수가 됐어요. 보기만 해도 따뜻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네, 공기가 이제 살짝 나와. 따뜻하네. 아파트였다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도 굉장히 좀 번화한 도심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남편한테 밤에 이제 둘이 자려고 누웠다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여보 나 책도 읽겠어. 막 그 정도로 네온사인도 밟고 그런 곳에 있다가 이사 첫날 이제 아이를 재우고 남편하고 둘이 딱 누웠는데 개구리 소리가 막 들리고 깜깜한 거예요. 이제 옆에 누워있는 남편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아 왔구나. 지금도 기분이 예 그때가 제일 먼저 변화를 느낀 첫날 밤. 이사 첫날 밤. 이곳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절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씩 살 붙여가며 만들어가는 것, 그런 소박한 것들입니다. 주말 아침, 은순회에서는 일주일치 뗄나무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은순회는 화목 보일러로 난방을 해서 뗄나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뗄나무 때문에 웃지 못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답니다. 이 돌레 설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까지는 들고 나왔죠. 한 번에 3개씩 들고 나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게도 사서 메고 다녀보다가 하다 하던데 이제 결국 마지막 수단이 이거였어요. 은순회는 집터가 높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주문하면 아래 도로에 내려놓고 갑니다. 당연히 옮기는 건 부부의 몫이 되었겠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선택한 도르래지만 이것도 그다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차하면 난간에 걸려서 뜀뛰기를 하게 만들거든요. 비동량 듣기로는 이제 나무가 다 잘려져서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온다고 들었었는데 웬걸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가 와요. 그래서 이제 잘라서 이제 막 보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나무가 적당히 잘 말라야 잘 타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나무가 비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붕을 덮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레 싣고 내려가는 경사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하나 때문에 아주 많은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년치 연료비는 그 화목 보일러라는 부대 시설 만드는 다 쓴 것 같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보일러 하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평지에 넓은 땅 있는 데다가 나무 내려서 바로 보일러실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데다 해야지 이렇게 엄하게 하면 안 돼요. 강빈 아빠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마당 한쪽에 화덕을 만들 거랍니다. 가마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이랑 닭백숙을 해먹을 거라나요? 인터넷으로 온갖 자료를 다 찾아서 손수 그린 도면에 벽돌까지 직접 사오더니 인천 사는 동생까지 불러내려서 화덕 만들기 삼매경입니다. 고기 굴 때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번개탄 밑에 깔고 위에 연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쇠 놓고 이렇게 이제 굽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실험 한번 해봐야지. 과연 이 화덕은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쌍둥이 아빠가 소식을 듣고 왔네요. 나갈 거거든요. 나가면은 뭐야 가마솥 꺼는 게 아니네? 가마솥 아예 고정식이 아니야. 나는. 그냥 위에다 올려놓는 거? 여기다 철판 놓고 나중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여기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냥 하나 사. 이게 뭐야? 뭘 사? 여기 소꿉장난 하듯이 만든 건데?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아유
제가 거기- 이거 100번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불 한번 떼봐 이제 나중에. 차라리 하나 사라고 핀잔을 주고 사라진 쌍둥이 아빠. 뭐 하나 했더니 이쪽도 뭔가를 만들 태세입니다. 이 공구도 작년 생일에 아내에게 졸라서 선물로 받은 거랍니다. 귀촌 4년 차, 집 짓고 나서 살아보니 남자들이 목공을 시작하는 건 수순이랍니다. 집 만들고 나니까 나무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쓰는 방법을 찾다가 필요한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번 도전 작품은 식탁. 아버지 손까지 빌려 공을 들입니다. 집집마다 솜씨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중 택순 씨는 목수일을 했던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구가 구입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일단 사이즈나 규격이 기성품들이 보통은 아파트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에서 저희가 맞질 않고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요. 이게 따로 주문 제작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2층 자투리 공간에 옷장을 짜놓은 것도 택순 씨고요. 낚싯대, 거치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쌍둥이와 막내를 위해 가장 공들인 곳은 다락입니다. 아이들의 비밀 장소이자 보물 창고죠. 이거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애들이 놀기에는 좀 나무 향도 나고 습도 조절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래서 했는데 이 하다가 지금 이런 톱 들고 올라오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다 커서 이 집을 떠나고 난 뒤에도 아이들은 이곳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자란 흔적이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게 소나무 마을 아빠들이 맥가이버가 되는 이유 아닐까요? 시애 아빠가 동네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1차로 먼저 떠난 팀이 있고 뒤따라 가는 거랍니다. 10분이면 도착할 눈썰 매장. 연말에 유곡리에서 눈썰 매장을 만들으셨대요, 학부모가. 그래서 오늘 아마 개장일걸. 어제 눈이 와서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아, 돈 내고 사는데? 아니, 그냥 논에다 자기 논에다가 눈이 왔으니까 이렇게 경사진 논에다가 만들었대요. 작년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는 모르겠어. 소나무 마을 아이들은 이사 온 뒤 놀이공원을 딱 끊었습니다. 어디 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하고 묻는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놀거리가 천지니까요. 그래서 아빠들은 기꺼이 운전대 대신 삽을 잡습니다. 아, 동네 어르신들이 이거 저희가 눈 쌓인데 파는 걸 딱 보시고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벌써 이름 났겠다고. 아이들만 신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이곳 아빠들은 아이들과 노는 재미를 제대로 합니다. 원래 제가 좀 타보려고 그것도 없잖아 있어요 만든 게. 맞아요. 사실 이들 놀고. 맞아. 한쪽 개울에서는 뭔가를 잡는 중입니다. 깨물어요? 아니 이게 미꾸라지. 그러지 토종. 미꾸라지 크네. 네. 이곳 아이들은 동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야, 손수빈 너 뭐 잡았어? 강빈이도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보다 더 재미난 친구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놀거리를 이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는 여름에 이제 겨울 가서 수영도 하고 학교에서도 아예 그런 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많아짐으로써 또 여기 동네도 활기차지는 것 같아서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애들 소리가 나니까. 소나무 마을 사람들이 귀촌한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을 만들어주고 싶다던 바람은 이루어진 거겠죠?
가마솥은 다 됐네. 이야 이제 손만 걸으면 되네. 아 그렇지. 제대로 했는데 아주. 화덕을 완성한 강빈 아빠는 내친 김에 김장하면서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삶습니다. 이왕 불 때는 김에 고구마도 굽습니다. 부자가 오붓하네요. 강빈 엄마는 소나무 마을에 와서야 처음 김장이란 걸 하기 시작했답니다. 식단도 180도 바뀌었죠. 그 전에는 먹는 것만 먹고 이제 거의 인스턴트나 아니면 튀김 음식 아니면 볶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그런 걸 자연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죠. 식단 자체가. 여기 이 지역 농산물 많이 애용하고 제가 심은 것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없는 거는 마트 가서 먹고. 시골에 산다는 건 어찌 보면 귀찮은 일 투성입니다. 웬만한 건 다 내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텃밭은 기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즐길 때 비로소 귀촌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이 소나무 마을 사람들의 귀뜸입니다. 왠지 마을이 썰렁합니다. 엄마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엄마. 야, 교수님 일찍 오세요. 온다고 하더라고. 네 와이프는? 소나무 마을 아줌마들은 오늘 하루 휴가입니다. 지난번 모임 때 얘기했던 서울 나들이를 하는 날이거든요. 북촌 구경도 하고 소소한 쇼핑도 하고. 매니큐어 원래 안 바르는데 서울 나들이 간다고 우리 딸이 발라줬어요. 지수야 고마워. 아산에서는 보기 힘든 뮤지컬도 보러 갔습니다. 논밭 보며 살다가 가끔 이렇게 서울 나들이 하는 것도 별미겠네요. 그 사이 아빠들은 아이들 밥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만만한 게 바비큐입니다. 불만 피워서 구우면 끝이니까요. 게다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종일 혼자 아이들을 봐야 하면 감당이 안 됐겠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랜만에 번개 모임입니다. 눈 때문에 발이 묶인 김에 집에 남은 식재료들을 모아 점심을 해결합니다. 아침에 저기 연아 씨가 차 한잔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눈이 오니까 아 모두 집에 계시겠구나 그러고 카톡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건 뭐야? 뭔데 이거. 지금은 언니 동생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살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적응이 필요했죠. 3년 세 번째 겨울 이렇게 보내는데 모르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같은 공간에서 사니까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친구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의 과정이 저는 감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울증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심하게 알았고. 누구는 너무 낮은 담장이 불편했고 누구는 섬이 된 듯 외로웠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 문 닫으면 나만의 공간이 확보되는 도시인의 습성을 떨쳐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꽤 모였습니다. 근처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소나무 마을 3가구도 참여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꿀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살수록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먹을 때마다 이런 걸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말을 항상 하면서 먹어요. 같이 이렇게 인연을 갖고 가는 게 제가 여기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런 협동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학교도 보면 이제 학생들이 있어야지 학교가 이제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유지 존속되려면은 이제 마을이 또 활성화돼야지 학교가 또 존속이 될 수 있으니까. 조합을 통해서 이제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만남이 잦고 그 만남이 이제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만남들이 엮이고 엮여서 마을이 이제 살아난다고 믿어요. 어쨌든 여기 이곳에서 오래 살려면 마을을 살려야 하고 마을을 살리려니 보탬이 되는 일에 자연스레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조합에서는 얼마 전 이 지역 농가에서 출하하고 남은 유기농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반찬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가는 남은 농산물을 팔 수 있으니 좋고 소비자는 유기농 반찬을 싸게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일은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합니다. 은수 엄마도 일주일에 하루 일손을 보탭니다. 조합의 수익도 아직 변변치 않아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도시에서는 몰랐던 즐거움입니다. 되게 많이 배워요. 어르신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 그 배움이 있으니까 오죠. 처음엔 가족의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이웃과 마을의 행복 없이 나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생활할 때랑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말고 주위를 볼 수 있게 되니까 활동 영역도 더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잘 살았나? 이게 행복이었나? 막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환경들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 그게 전원 생활에 와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일원으로서도 학부모로서도 열심입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앞에 방지턱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이게 뭐 현행법상 안 되고 국도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답답한 심정이 그랬죠. 그러면 애가 하나 죽어야 해줄 거냐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덕에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방지턱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우리 막내까지 다니려면 앞으로 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한 10년 이상은 다녀야 돼요. 우리 큰아이들이 한 4년, 작은아이가 유치원까지 하면 7년. 그리고 전에 다닌 것까지 하면 거의 10몇 년을 다니는데 바꿀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거산초등학교 학부모 대부분이 쌍둥이 아빠 같은 마음입니다. 소나무 마을 아빠들까지 학교에 모두 모였습니다. 10년 전에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이제 학부모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학교인데 다시 그런 위기가 오게 된다면 저희도 어쩌면은 뭐 다시 도시로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도 해요. 그래서 또 걱정도 되고 또 학교 생활, 학교 활동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죠. 1년을 마무리하는 총회 자리. 12월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안건은 새 임원을 뽑는 것입니다. 시의 엄마가 총무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선됐네요. 잘할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서든 열심히 해보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회관이 시끌벅적합니다. 잘 있었어? 어? 너 머리 파마했냐? 네. 네 아버지 이름 누구요? 동길이? 네. 그래요, 동길이 아들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래. 다른 마을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는 아주 젊은 사람들 들어가지고 진짜 좋아. 1년을 결산하는 마을 총회입니다. 소나무 마을 사람들도 빠짐없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남부는 그럼 많이 1m 차이로 하면 좀 미안한 좀 서운하긴 한데. 얼마나 잘하는데 뭐. 수도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건 옛말입니다. 소나무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마을 식구가 됐습니다. 노력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죠. 그렇지만은 와서 한 만큼 자기들이 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다 해줬기 때문에 마을 어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식처럼 대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죠. 손에 손에 마을에서 나누어준 선물 하나씩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이런 게 마을을 이루고 사는 맛이라는 걸 귀촌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 함께 사는 것 안에 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라는 공간과는 다르게 이렇게 주택이라는 공간이 모여서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옛날 살던 것처럼 마을이라는 그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귀촌 4년 차. 이왕 시작한 거 이곳에서 아이들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나무 마을 사람들은 귀촌 생존을 위해 즐거운 고군분투를 자청합니다.